안녕하세요. 국내 축구, 해외 축구의 현장 이슈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리는 트랜스퍼 H 김성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관심들도 크고, 또 벤투 감독이 최근에 직접 포르투갈 현지 언론에서 대한축구협회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새로운 감독을 확정했고, 러시아가 또 아시아 축구연맹에 와서 그렇죠. 한국과 월드컵 예선을 할 수 있다라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벤투 감독이 이제 포르투갈 언론과의 얘기를 통해서 왜 한국을 떠나게 됐는지를 소상하게 저희가 알려진 것보다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죠. 벤투가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벤투 감독이 귀국을 했죠. 포르투갈로. 그리고 현지 해코르드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고의 스포츠 수면 중에 하나예요, 포르투갈에서. 이 인터뷰 내용이 또 영상으로도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해코르드도 텍스트와 영상 두 개를 다 공개를 했는데요. 벤투 감독이 그 인터뷰에서 밝히기로는 4월에 이미 재계약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미 그 월드 본선 진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미션을 달성했으니까. 그렇죠. 일단 당초 알려진 거는 9월에 양측이 처음 논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양측은 그보다도 빠른 5개월 앞둔 4월에 이미 이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거죠. 즉 대한축구협회도 벤투 감독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는 의미고, 성과를 좀 평가한 거죠. 월드컵 진출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계약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봤을 것이고, 벤투 감독도 비록 코로나로 3년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표팀을 맡으면서 4년간 한국에서 좋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한국에서 생활을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은 됐고, 벤투 감독은 그 논의를 할 때 협회는 벤투 감독뿐만 아니라 세르지오 코스타 코치 등 그 벤투 사단 코칭 스태프와의 동행을 원한다고 필요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벤투 감독의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만든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결국엔 이제 재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최소한 기존의 또 계약 금액 같은 거는 맞춰주는 것이니까 나쁘지 않은 조건이고, 또 그 전에 봤을 때는 협회에서 충분히 지원을 잘 해줬어요. 사무실이나 생활이나.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선 진출이라는 결과를 떠나서 이란을 상대로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고, 또 비록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란에 밀려서 2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 최종 예선을 무난하게 돌파했다. 잘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벤투 감독의 실력은 검증이 됐다라고 평가해서 이제 재계약 협의를 시작을 한 것인데, 이제 최종 단계 월드컵을 2달 앞둔 시점. 사실 이 시점에서 조금 이제 논란이 된 게 6월 달에 평가전의 내용과 결과가 조금 이제 기대보다 안 좋았던 측면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협회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실제적인 마지막 협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기간 때문에 안 된 거죠. 네, 이것은 이미 알려진 것 그대로 다시 또 벤투 감독도 또 이야기를 한 건데, 9월에 양측이 계약 기간을 놓고 논의를 했죠. 벤투 감독도 재계약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협회와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협회에서 1+3, 1+3 계약을 제시를 하면서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조건이 아니니까 마음을 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벤투 감독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2026년 월드컵까지 안정적인 4년을 원했는데, 협회는 내년 아시안컵을 일단 보고 다시 3년 연장을 하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양측의 생각 모두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하는데, 당사자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서 좀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을 연봉보다는 아마 이 계약 기간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알려진 대로 재계약이 불발이 됐습니다. 사실은 협회 입장에서는 이 4년 계약을 덜컥해버렸을 경우에 중간에 정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보내려면 위약금을 다 물어야 돼서 실제로는 4년 돈을 다 이게 픽스해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이 플랜대로 팀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타입이다 보니까, 벤투 감독의 스타일은 바로 한두 경기에 딱 용병술이나 이런 걸로 딱 전략적 승부수를 거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안컵을 기준으로 1년을 본 거라서 아시안컵에서 자칫 잘못해서 선수 부상이 많다거나 여러 변수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와서 내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은 본인의 그 스타일상 좀 이제 새로운 팀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떠나서 본인이 그런 플랜을 갖고 한국에 1년 더 머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긴 플랜을 갖고 다음 월드컵을 만들어가는 이별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한국을 만약에 떠난다고 했을 때도 그 어떤 팀도 1년 계약을 제시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요. 최소한 2년이고 보통은 3년 정도 계약 기간을 주기 때문에 한국도 최소한 2년 정도 계약 그렇죠. 보장했다라면 네. 고민했을 텐데 1년은 협회에서 조금 1+3은 조금 그렇죠.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내년 이게 참 그 아시안컵과 월드컵의 스케줄이 짝수로 떨어지지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사실 어느 감독이라도 1년 연장 계약은 솔직히 내키진 않거든요. 네, 거기다가 +3이 있다는 게 그 1년으로 떨어지면 단기 성과를 보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요새 들어요. 아시안컵도 그냥 유로나 코파처럼 맞습니다. 네. 중간에 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무산이 됐고요. 하지만 무산이 됐지만 벤투 감독이 협상상 서로의 조건이 안 맞은 것이지 뭐 싸우고 협회를 안 좋게 나간 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연말에서도 KFA 시상식에 영상 메시지도 남겼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벤투 감독이 KFA 시상식에서 올해 감독상을 예. 수상을 하고 그 소감을 영상으로 대신했는데요. 뭐 그뿐만 아니라 해코르드 인터뷰에서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희생할 줄 아는 프로 정신을 가진 선수들을 알게 됐다. 항상 팀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네. 그리고 2018년에 시작한 이 여정은 기술 부분 조직과 실무진 간의 공감이 있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요소였다. 즉 협회하고 4년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서 월드컵을 준비했고 16강이라는 성과를 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양측의 뭐 결별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별이 됐다고 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몽규 회장이 이제 협회를 맡은 이후 가장 좀 좋았던 성과 기간이 이때가 아닌가. 네. 홍명보 전무이사를 선임하고 또 그 홍명보 전무이사가 본인과 전혀 또 인연도 없었던 그렇죠. 그 국내에서 게다가 지지 기반도 별로 없었던 김판곤 전력강화위원장 실질적인 테크니컬 디렉터를 데려오면서 또 이렇게 벤투 감독을 선임하는 그렇죠. 과정과 또 벤투 감독을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대한축구협회의 이 대표팀 운영 관리가 좀 선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네,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선진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이 노하우가 향후 4년, 8년 계속 이어져야겠죠. 이제 그것이 협회의 숙제로 남았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차기 감독도 잘 선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저는 너무나 그때가 좋았던 게 이제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대표 선수로서 뭐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가졌던 데다가 뭐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과를 냈고 또 무엇보다 올림픽 대표팀 감독, 그리고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 올림픽 대표팀 감독, 그리고 국가대표팀 감독을 모두 거치면서 성과를 냈고,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에서 아쉬움을 겪고, 뭐가 아쉬웠는지를 본인이 감독으로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대표팀 감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또 해줬고, 그렇죠. 또 그 과정 속에 김판곤 위원장을 잘 또 권한을 줬고, 그게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 월드컵 또 한 번에 16강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유산을 좀 받았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뭐 전무이사도 바뀌고 뭐 지금 강화위원장도 다 바뀌고 지금 모두가 지금 협회가 새 판을 짜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우려하고 네. 있는데 일단은 2월 달에는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며칠이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면 발표를 해야 돼, 새 감독을. 벤투의 후임은 누가 될 것이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뭐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협회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1월 중으로 최종 후보를 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 최종 후보가 뭐 한 명은 아니고요. 네.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렇게 뭐 복수의 감독 후보를 최종적으로 놓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협상을 진행을 할 것이나 뭐 A, B, C 감독이 있다면은 A 감독부터 먼저 협상을 해서 A 감독이랑 합의가 되면 그대로 A 감독으로 진행을 하는 식이거죠. 뭐 벤투 감독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네.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뭐 협회에서는 3월에 A매치가 있기 때문에 2월에는 뭐 무조건 선임을 해서 3월 A매치부터는 새로운 대표팀 감독 체제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실제로 뭐 제가 뭐 직접 뭐 믿을 수 있는 분한테 취재했을 때도 벤투 감독 선임하기 전에 라니에리랑도 접촉을 해서 얘기도 나눴었고, 근데 라니에리 감독은 대표팀보다는 클럽팀 원한다고 했었고, 르나르 감독은 뭐 얘기 드린 대로, 공개된 그렇죠. 대로 모로코와 계약이 남아있어서 위약금을 내주면 간다. 근데 위약금을 너무 비싸서 못 데려왔고, 키케 같은 경우도 뭐 연봉이, 그렇죠. 뭐 빌리치도 그렇고 연봉이 너무 세니까 뭐 100억 이상이 되니까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후보였던 벤투 감독과 얘기가 잘 돼서 데려온 건데, 지금도 그런 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저도 지금 취재를 통해 알게 된 바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에서 데려올 수 있는 외국인 감독 리스트를 추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저번 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도 현재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그렇죠. 당연히 국내 지도자도 뭐 알려진 그분들이
고려 대상으로 있는데 최종 후보를 정하는 건 그 프로필들을 다 모아놓고 또 거기서 의향도 어느 정도는 물어본 이후에 위원회에서 이제 그러면 최종 협상 들어갈 사람을 순위를 정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정한 그게 이제 한 2, 3주 아니면 네, 그럼요. 윤곽이 네. 나올 것 같은데요.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협회 그렇죠. 내에서는 아마 1월에 설 연휴 전에는 후보를 어느 정도 추려놓고 정할 건데 아마 외국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 거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벤투 감독 선임할 당시에도 몇몇 그 외국인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그렇죠. 지도, 원격 지휘를 하겠다. 즉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A매치가 있을 때만 잠시 방문했다가 돌아가겠다. 이런 좀 그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 또 선임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건 외국인 지도자들도 있었거든요. 뭐 분명 이번에 추리는 그 리스트에서도 그런 조건을 내거는 지도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를 다 속아내서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대표팀 운영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지도자 그리고 또 국내에서 인정을 받은 지도자들 이렇게 다 복수의 후보를 놓고 1월 중에는 뭐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내부적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네, 지령이 정해지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전 조건과 계약 기간은 아마도 벤투 감독과 같은 1+3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4년 했기 때문에 이제 1+3이 된 거지. 지금 처음 데려오는 감독을 1+3을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와요. 또 네. 벤투 감독과 함께 4년을 우리가 또 했기 때문에 협회 입장에서도 4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또 여론이 과거와 같이 뭐 대표팀 경기 좀 못했다고 잘라버리고 또 새로운 감독을 그렇죠. 또 선임해서 그런 장기 플랜 없이 계속 그런 단기적인 성과만 내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이번 벤투 감독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으니까 또 향후 4년을 맡길 그런 지도자를 선임하자라는 여론이 또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과거와 같이 2년 계약 뭐 이런 식으로 단기 계약으로 데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밀도 있게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대표팀 감독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협상에 뭐 긍정적인 정보라면 저희가 뭐 체크해서 뭐 출처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알려드리고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비교될 수밖에 없는 뭐 그렇죠. 라이벌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리야스 감독과 4년 재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예상이 됐죠. 뭐 모리아스 감독과의 재계약은 아무래도 성과가 있기 때문이고 일본 축구협회가 계약 기간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어요. 예. 다만 2026년 월드컵을 목표로 하는 일본 대표팀 감독으로 모리아스 하지메 상이 계약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라는 공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리아스 감독과 4년을 더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본 언론들은 사실 이 공식 발표가 되기 전에 이미 파악을 해서 2+2 계약이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연장 계약이고 또 중간에 뭐 이런 국제대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4년을 픽스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모리아스 감독 같은 경우에 이번에 4년을 채운 이유 중에 하나는 도쿄올림픽 감독을 겸임했기 때문에 4년을 채울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향후 4년은 올림픽 감독을 겸임하지는 않거든요. 예. 온전히 국가대표팀 감독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일본 언론들은 예상을 했었고 그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축구협회는 뭐 모리아스 감독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초반, 특히 최종전 초반에 오만한테 진다거나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도쿄올림픽이 원래 2020년 여름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이제 연기가 되면서 1년 연기되는 그 대회를 치르고 월드컵이 1년 뒤에 열리니까 모리아스 감독의 계약을 그냥 쭉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림픽 메달을 못 따기도 했고 월드컵 최종예선의 성적이 안 좋으니까 경질설이 굉장히 파다고 실제로 만약에 정말 탈락이 았다면 경질됐을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근데 그걸 극복을 해냈기 때문에 이제 월드컵도 잘했고 연장이 됐지만 뭐 여전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4년 픽스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계약서 안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너무나 뭐가 성적이 안 좋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아마 단서는 있지 않을까. 뭐 옵션이 웬만하면 자동 연장되는데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좀 이제 정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가 사실 모리아스 감독 선임 전에 일본의 유력한 언론들에서
마르셀로 비엘사를 포함한 유럽의 이름 있는 감독들, 세계적인 유럽과 남미의 이름 있는 감독들이 일본 대표팀의 이제 후임 리스트에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요. 예. 그런 점 참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월드컵 기간 동안 이미 차기 감독에 대한 리스트업을 진행을 내부적으로 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비엘사 감독 이름이 거론이 됐었죠. 예. 뭐 비엘사 감독이 클럽 감독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지만 과거에 아르헨티나하고 칠레 감독으로도 굉장한 예. 성과를 또 냈었거든요. 뭐 최근에는 국가대표 감독을 지내지는 않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남미 지도자들 굉장히 또 과거부터 많이 예. 수혈을 해서 일본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남미 지도자를 많이 수혈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일본 축구가 또 워낙 외국인 지도자들을 또 많이 선임을 예.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비엘사 감독을 후보로 놓고 분석은 했었죠. 하지만 모리아스 감독으로 돌아갔는데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월드컵 16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리아스 감독이 4년을 어쨌든 안정적으로 지휘를 했고 또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하고 스페인을 이기는 그러니까요. 이변의 주인공이 되면서 일본의 2회 연속 원정 16강이라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일본 축구협회가 모리아스 감독과 재계약을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죠. 오히려 네. 모리아스 감독과 더 동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모리아스 감독도 16강 크로아티아전 잘했는데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8강에 못 오른 것이 굉장히 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표팀을 좀 더 맡게 되면 다음 월드컵에서는 8강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 동기부여가 있어서 일본 축구협회와 논의 끝에 4년을 더 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결국엔 이제 일본이 단지 16강에만 오른 게 아니라 이게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 2연속 16강인데 그 16강 이르는 과정에서 상대한 팀이 독일하고 스페인을 이겼고 물론 코스타리카전 패배가 있겠지만 솔직히 내용상으로 일본이 충분히 좀 잘 대비했다면 네, 그렇죠. 최소한 비기고 이길 수도 있는 경기력이었고 크로아티아도 대회 3위를 차지하는 팀인데 물론 뭐 크로아티아가 전대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회 그 4강에 오른 팀이잖아요. 그런 팀과 대등한 경기를 했다는 점은 모리아스 감독을 지금 뭐 더 안 맡기는 거 오히려 이제 그럼요. 유산을 잃어버리는 게 되니까 그로 인해 일본 축구협회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을 2개 대회를 이제 모리아스 감독에게 맡기게 되는. 물론 그렇죠. 이제 월드컵 전에 경질되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계획적으로는 가게 그렇죠. 되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 축구협회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그 과거에 또 16강 성과를 냈던 뭐 트루시에 감독이라든지 오카다 감독이라든지 다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계약이 종료됐었거든요. 하지만 일본 축구협회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하고 똑같이 모리아스 감독에게 4년을 더 맡김으로써 자신들만의 축구 색채를 더 강화해서 세계와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 이런 좀 큰 목표를 세운 것 같아요. 네. 모리아스 감독도 그만큼 또 본인이 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본 축구가 앞으로 4년간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것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세계적인 팀들과의 평가전도 뭐 예약을 다 해놨고 게다가 이 2026 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은 48개국이 참가하기 때문에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웬만해선 본선 진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AFC 가입을 좀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러시아 축구협회가 진짜 진행을 하려고 지금 AFC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은 뭐 익히 뭐 아실 거예요. 러시아가 3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러시아 스포츠계가 지금 국제 스포츠계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한 상태잖아요. 참가 금지가 되면서 사실 러시아가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해 있었기 때문에 본선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예 부전패를 당하면서 그렇죠. 탈락을 당했죠. 축구 뭐 피파에서 러시아의 국제대회를 참가를 금지를 했었고 또 유에파도 유럽 선수권 등 유에파 주간 대회에 참가를 금지시켰고 이건 뭐 축구뿐만 아닙니다. 뭐 다른 종목도 똑같거든요. 예.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스포츠계가 완전히 고립이 돼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황인범 선수가 그래서 유비카잔에 있다가 지금 올림피아코스로 이적하게 된 이유도 그런 외국인 선수가 못 뛰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적을 진행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러시아 축구협회는 이런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계속 고립이 되니까 그렇다면 AFC로 우리가 이동을 하면은 AFC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았으니까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UEFA를 탈퇴하고 AFC로 이동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AFC도 러시아가 오면은
사실 아시아 축구 발전엔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뭐 이런 전쟁의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러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어,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는 것에 막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륙적으로 봤을 때는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할 정도로 유럽, 아시아 대륙은 사실 한 대륙에 있고 그 중간에 러시아가 있어서 러시아가 뭐 AFC에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바로 위에 뭐 중국 위쪽에 이제 그렇죠. 블라디보스톡도 있고 뭐 전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대륙 연맹을 옮긴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뭐 크게 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이 지금 유에파 소속이지만 AFC에 있었던 거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있었죠. 예. 과거에 월드컵 예선도 같이 했었어요. 우리나라랑 월드컵 예선도 하고 아시안컵도 네. 이스라엘이 출전했던 네. 기록도 있고요. 이스라엘이 아시아에 있었는데 이런 그 국제 정세 문제로 인해서 유에파로 대중연맹을 옮겼었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은 우리와 또 월드컵 예선이라든지 이런 국제대회를 많이 아시아 대회에서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카자흐스탄이 유에파로 또 이동을 했어요. 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대표적인 중앙아시아의 강호였는데 우즈벡은 남아있지만 카자흐스탄은 그렇죠. UEFA 가입 신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카자흐스탄 축구팀들이 유로파리그도 나가고 뭐 챔피언스리그도 도전하고 또 유로 대회 예선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으로는 또 호주가 있죠. 호주가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데 축구는 아시아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렇게 오세아니아 축구연맹에서 아시아 축구연맹으로 옮겨서 뭐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이런 모든 예선을 다 아시아에서 치르고 있는데 이런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도 뭐 대륙 연맹을 유에파를 탈퇴하고 AFC에 가입을 하겠다고 확실히 마음을 먹고 또 AFC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면은 러시아가 아시아 축구로 편입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뭐 오세아니아에서 월드컵 출전 티켓이 그전에는 0.5점만 주어지는데 계속 이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남미 팀이랑 하니까 못 이긴다. 그렇죠. 차라리 그냥 이럴 거면 월드컵 나가려면 아시아 가서 솔직히 아시아 팀으로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아에서 하겠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아시아에 와서 월드컵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어찌됐거나 이제 뭐 그런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승인이 되면 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예요. 이게 피파가 일단은 월드컵에 이제 참가 금지를 시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에파에서 받은 징계 때문이란 말이에요. 유에파 주간대회를 못 나간다는 건 유럽 예선을 못 뛰니까 월드컵에 못 가게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AFC로 가서 AF 주간대회를 통과하면 월드컵 나갈 수 있고 뭐 다른 대회도 나갈 수 있고 뭐 아챔도 나갈 수 있고 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유에파가 유럽이 러시아를 싫어서 징계 때린 게 아니라 전쟁 때문인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유럽 나라 그러니까 IFC에 온다고 하더라도 국제대회 참가가 되면 이게 AFC나 아시아 전체가 지탄받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뭐 사실 러시아가 아시아로 편입이 되는 거는 아시아 축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저도 뭐 이런 전쟁 이런 문제와 별개로 러시아 축구가 아시아에서 움직인다는 거는 지금 사실 동아시아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아시아는 이란, 사우디가 맹주고 또 호주가 있고 이렇게 5강 체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북쪽으로 러시아가 존재함으로써 이 6나라가 아시아 축구를 주름잡고 흐름을 쥐고 또 서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지만 서로 발전할 수가 네, 있고 그렇죠. 또 시장도 커지잖아요. 그 많은 인구가 또 AFC로 유입이 되면서 규모가 커진다 아시아 축구연맹이. 또 실제 또 뭐 다른 종목이지만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동아시아 국가와 러시아 팀이 참가하는 이런 리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아시아 축구 편입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국제대회에 못 나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전쟁 때문에 못 나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AFC가 그래 받아줄게 하더라도 피파가 최종적으로 또 오케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AFC가 과연 피파의 그런 결정을 어기고 러시아를 받아들일지 또 설령 어기고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피파가 국제대회 금지를 계속 결정을 내려버리면 똑같은 거죠. AFC 주간대회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또 해석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또 며칠 내로 결정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AFC가 피파의 결정을 어기고 러시아를 과연 가입 승인을 할지는 무리수죠. 무리를 둘지 않을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나 여론적으로나 너무 비판받을 요소가 큽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서 계속 축구 경기를 하고 특히 월드컵 예선 경쟁을 펼치면 전쟁까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어서 유럽으로 갔던 경우가 있고 카자흐스탄은 오히려 본인들이 유럽에 가서 오히려 더 어려운 그 선진 축구 쪽에 가서 성장하겠다. 그렇죠. 그런 축구 배우려는 거죠. 명분이 된 거고 또 호주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티켓도 있지만 뭐 지리적으로도 또 아직 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프리젠테이션과 설명을 통해서 허락이 된 건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와 다른 정말 국제 정세, 전쟁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범죄로까지도 뭐 재판을 갈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옮겨서 들어간다. 이거는 조금 이제 이전에 그 대륙 이동과는 결이 달라서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루어지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목표를 얻기는 어려울 그럼요. 것이다. 만약에 AFC가 이걸 승인하면 이제 AFC가 지탄을 받는 상황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만약에 전쟁이 없고 러시아가 월드컵을 좀 더 수월하게 출전하고 싶어서 AFC로 이동하겠다 이런 의도였다면 아마 AFC도 논의해볼 수 있겠죠. 논의할 수 있고 아시아 축구 발전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뭐 전쟁 때문에 국제대회를 못 나가니까 나가는 거 물론 러시아 축구가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물론 러시아 축구협회도 피해자죠. 예. 예, 그 정부 때문에 선수들은 피해자죠. 예, 선수는 피해자인데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가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벌을 피하려고 대륙으로 옮긴다. 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죠. 기본적으로 이전과 같은 32개국 체제였다면 아마 많은 아시아의 나라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그럼요. 월드컵 출전이 어려워지니까. 근데 지금은 8.5장이라는 뭐 최대 9장의 본선 진출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물론 동남아시아에도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반발하겠죠. 하지만 뭐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뭐 다른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전쟁 문제가 해결되고 러시아가 또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해야만 그 뒤에 가능하니까 아마 지금 시점 특히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러시아가 아시아 예선에 올 가능성은 현실성이 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결정되는지도 저희가 결정이 나고 또 취재로 체크가 되는 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축구, 해외 축구의 핵심적인 이슈들 저희가 직접 취재하고 분석해서 김성진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